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월 23일 시네타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더리움 일봉상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현재 일봉상 차트는 조금 밀린 상태죠. 조금 더 올라가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잠시 전에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저점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예, 또 한번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그 다지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. 저점 다지기를 좀 한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캔들 모양을 봐서는 일단 V자 반등은 좀 힘들 것 같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일단 주말을 통해서 2,900선하고 3,000 사이에서 좀 다지기를 할 것 같습니다. 이 안에서 그죠? 이 안에서 위아래로 좀 다지기를 한 후에 일정 저점을 한번 다시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좀 만들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전체 시장 흐름을 봐서는 다지기가 이쁘게 된다면 상방 쪽으로 갈 거고 만약에 다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또 악재가 터지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무조건 뭐 롱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캔들 모양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지기를 좀 잘 해서 오늘 좀 상방적으로 좀 터닝하는 모습만 좀 보인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2950선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3050과 2850 사이를 계속 넘나들면서 좀 다지기를 할 것 같습니다. 4시간 캔들 보더라도 봉 크기는 물론 좀 작아지기는 했는데 상방적으로 완벽하게 터닝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다지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저점의 기회로 롱을 잡고 또 올라서면 어, 고점의 기회로 숏을 잡고 좀 단타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. 이런 구간 안에서는. 그래서 좀 잘 판단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좀 추세를 좀 기다리는 그 선택을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더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도 일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. 비트는 일봉상 차트가 나쁘지 않네요. 그죠? 지금 방금 끝난 캔들 보면은 도지 캔들 그럼 다시 상방 쪽으로 좀 터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어쨌든 비트도 87,000불을 좀 지켜내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. 비트 마찬가지로 좀 다지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급반등을 하지 않으면 급반등을 해서 거의 한 9만 1,000불, 2,000불까지 만약에 양봉이 좀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하고 주말 사이에 요 박스권 안에서 아주 작은 박스권 안에서 다지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. 비트도. 일봉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4시간 캔들도 한번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캔들 모양이 상당히 작죠. 지금 비트는 1시간 15분 캔들을 봤었을 때 일단 오더블록을 어저께 그러니까 새벽이죠. 새벽녘에 오더블록을 맞고 지금 반등을 한 모습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오더블록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오더블록 저점이 지금 8만 8,474불을 찍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다시 내려와서 오더블록을 만약 깨면은 또 밀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밀려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, 또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 좀 반복적으로 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이 만약에 상방 쪽으로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되지 않으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다지는 모습,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. 크게는 그렇게 보이고요. 나스닥 차트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. 나스닥은 어저께 뭐 잘 올라섰다가 약간 밀려서 좀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뭐 캔들 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고 조금 나스닥이 안정감을 갖고 올라서야
전체 분위기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. 나아질 것 같고 지금 비트하고 이더의 그 펀더멘털이 아, 어디 기준으로 지금 잡고서 얘네들이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테마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랑 AI가 강세니까 그쪽으로 지금 쭉쭉 끌어올리는 어떤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데 비트나 이더는 크립토 시장에서 뭔가 기준, 그죠? 뭔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펜더멘털, 기초 자산이 이제 약한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 펜더멘털을 좀 강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좀 벌어져야 되느냐, 이제 이게 시장의 그 관심입니다. 근데 오늘 뉴스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. 블랙록에서 전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. 한 1경 8천조를 다루는 블랙록에서 지금 이 실생활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에 이 토크나 자산을 만들겠다. 그럼 토크나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거의 한 65%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토크나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식을 토크나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쪼개기로도 살 수 있지만 결국은 크립토로 사게 되는 거죠. 토큰을 만드는 거죠, 주식을.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모멘텀이 가장 현실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술은 가장 맨파워가 좀 세지 않을까. 물론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토크나 전략을 쓰는 게 이제 실물 자산이라는 게 또 연동이 되는 거죠. 그래서 RWA, Real World Asset이라 그래서 뭐 STO라고 얘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는. 자, 그런데 그런 토크나 자산 전략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불을 지피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. 그죠? 이제 뭔가 좀 시작 좀 꿈틀거리는 정도의 수준인데, 그러니까 초입입니다. 초입.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강점이 일어날까? 크립토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. 블록체인은 딴 거 없어요. 트랜잭션이 계속 빨리 일어나면서 가스비를 내면서 그 자산들이 그 뭐야 스테이킹 한 사람들한테도 이자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죠. 맞죠? 가스비가 많이 나와야 이자도 더 줄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활발하게 뭔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트랜잭션 피가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가스비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. 실질적으로는. 예전에 한번 뭐 비트가 1,000만 원이 넘어갔을 당시에 그때 이더도 물론 급등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네트워크가 막힌 거죠. 연말에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체 건수가 있다 보니까 트랜잭션 피가 올라갑니다. 자동으로. 그래서 부스터를 사용하면 좀 빨리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빨리 이체가 되고 안 그러면은 뭐 그때 3일이 걸린 적도 있어요. 비트 같은 경우는 이체할 때 그 정도로 막 대기가 밀렸었는데 이 트랜잭션 때문에 지금 뭐 이체를 뭐 빨리 못한다 이런 얘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시장의 전체 산업군, 블록체인의 산업군 안에서 뭔가 좀 색다른 변화가 좀 모색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2026년에는 토크나 전략이 조금은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언론상에서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만약 실효성을 거둔다면 이쪽 블록체인 시장은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중에 그 안에 중심에는 일단 이더가 먼저 왜냐면은 이더 네트워크를 쓰니까 이더가 일단 중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비트가 그 다음으로 좀 쓰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토크나 전략은 이더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결국은 이더가 전체 시장을 조금 앞질러 가면서 비트가 좀 따라오고 알트들이 따라오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올해 조금 더 고무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토크나 전략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뉴스나 또 그쪽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조금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
전체 시장은 좀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주간장에.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. 일단 3,000불을 다시 돌파를 해서 다시 여기서 좀 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크립토 시장에서 좀 전형적으로 상방으로 갈 때 나타나는 어떤 그 뭐야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잔잔잠빵이라는 게 있어요. 제가 만든 용어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1시간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미세하게 작습니다. 얘네들이.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 아주 캔들이 작아요. 지금 그렇거든요. 계속 잔잔하게 움직입니다.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빵 터트려요. 근데 그 잔잔잠빵이 나올 때 가장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야금야금 올라갑니다. 야금야금 진짜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반대 포지션 잡았을 때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숏을 잡은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. 상방 쪽으로 이렇게 약간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손절도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는 거, 그죠? 뭐 롱 입장에서는 좋습니다, 그죠? 아주 잔잔하게 올라가도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캔들이 엄청 작아요.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롱빔이 하나 쏴지는 이 잔잔잠빵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타점은 따로 없습니다. 타점은 오늘 따로 없고 만약에 2,900불이 깨진다 리더가 그럼 그 밑에 2,890불 그 미만에서는 한번 들어가야죠. 여기는 어차피 저점 수입 자리를 한번 쌍바닥을 찍는 거니까 내려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도 저점을 88,470불을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오더블럭에 오면은 비트 같은 경우도 한번 추라이를 해볼 추라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기다렸다가 저녁 시간에 미장 시작할 때 또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불금이네요. 일단 불금이니까 오늘 뭐또 저녁에 술 약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